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고 있고 남들 하는 만큼 노력도 하는데 이상하게 인생의 중요한 문턱에서 매번 운이 나를 비껴가는 것 같은 기분이요. 누구는 길을 걷다 우연히 만난 사람과 대박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누구는 무심코 집어든 책 한 권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반면 나는 어떤가요? 기껏 용기 내어 준비한 프로젝트는 타이밍이 안 맞아 무산되고 모처럼 마음 먹고 나간 모임에선 어색함만 견디다 돌아오기 일쑤죠.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난 역시 운이 없어. 하늘은 왜 내 편이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랍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운이 없었던 건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조상님의 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행운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필터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은 말합니다. 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권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보지 못하는 숨겨진 신호를 찾아내는 능력이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세렌디피티, 즉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우연한 행운이라 부릅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뇌 속에 잠들어 있는 행운 탐지기를 깨워보려 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 내 인생에도 행운은 늘 곁에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뇌의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의 무게, 주변의 소음, 방 안의 온도, 혹은 옷감이 피부에 닿는 느낌. 사실 우리 뇌에는 매초 수백만 비트의 정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만약 뇌가 이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의식하고 분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5분도 안 돼요. 뇌는 과부하로 타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진화 과정에서 아주 영리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필요 없는 정보는 철저히 무시하고 버리자는 전략이죠. 이 정보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뇌간에 위치한 망상활성계입니다. 망상활성계는 쉽게 말해 우리 뇌의 스팸 메일 차단 필터와 같습니다. 수많은 외부 자극 중에서 나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골라 대뇌 피질로 보내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으로 직행시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중요한 정보로 분류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여러분의 관심사와 신념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임신을 했거나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 거리에는 온통 유모차와 임산부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세상에 유모차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늘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망상활성계가 그 정보를 중요하지 않음으로 분류해서 여러분의 의식세계로 들여보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운도 이와 똑같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의 망상활성계는 기회, 도움, 긍정, 연결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오늘 날씨 참 안 좋네 라며 투덜대고 지나갈 때 운 좋은 사람들은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실내로 모이겠네? 그럼 저 카페에 사람이 많아져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 라는 정보를 포착해냅니다. 반면 스스로를 운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망상활성계는 위험, 실패, 거절, 불운이라는 키워드를 필터링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회가 코앞까지 다가와도 뇌는 그것을 위험 요소 혹은 무의미한 소음으로 인식하고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결국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운을 보는 눈이 닫혀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운의 실체가 사실은 뇌의 필터링 시스템인 망상활성계 작동 결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행운아와 불운아의 차이는 필터 세팅값의 차이일 뿐이죠. 그렇다면 이 세팅값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뇌는 평생에 걸쳐 변하는 신경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운 좋은 뇌로 개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믿는 두 집단을 모아놓고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실험 방식은 이랬어요. 두꺼운 신문 한 권을 주고 그 안에 실린 사진이 총 몇 장인지 세어보라고 한 거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운이 나쁘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진의 개수를 세는데 평균 2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단 수초 만에 정답을 외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신문 두 번째 페이지에는 아주 커다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지 마세요. 이 신문에는 총 43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뒷장에는 이 문구를 발견했다고 말하면 $250를 드립니다 라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적혀 있었죠. 하지만 운이 나쁘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사진의 개수를 세는 데만 혈안이 되어 이 엄청난 기회들을 눈앞에서 통째로 놓쳐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터널 시야 현상입니다. 불안함과 긴장도가 높은 사람, 즉, 난 운이 없어, 실수하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압박하는 사람의 뇌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반면 자신을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죠. 덕분에 뇌의 필터가 넓게 열려 있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튀어나오는 행운의 메시지를 낚아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운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주변의 신호를 포착하느냐의 문제인 셈입니다.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우리 뇌의 필터를 조정할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대사와 함께 연습해 볼까요? 기술 1. 세렌디피티 일기.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 부정적인 정보를 더 잘 기억합니다. 이를 역전시키기 위해 매일 밤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가려던 식당이 줄이 길어 옆집에 갔는데 인생 맛집을 발견했다. 비가 와서 짜증났는데 덕분에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끝까지 읽었다. 버스를 놓쳤는데 정류장에서 오랜 초등학교 동창을 마주쳤다. 이렇게 사소한 우연을 행운으로 명명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의 망상 활성계는 다음 날부터 주인님이 행운을 수집하기 시작했어. 더 많은 행운을 찾아내야 해. 라며 열일하기 시작합니다. 기술 2. 부정적 질문을 탐색적 질문으로 바꾸기. 예상치 못한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흔히 내뱉는 말들이 있죠. 그 대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의 회로가 바뀝니다. 중요한 미팅이 취소되었다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진짜 재수없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시간만 버렸네. 라고 말하지 말고 오케이, 갑자기 자유시간이 2시간이나 생겼네? 이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평소에 못했던 어떤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해보세요. 왜라는 질문은 과거와 후회에 집착하게 하지만 어떻게와 무엇이라는 질문은 미래와 기회에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올바른 질문을 던져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뇌의 필터를 조정하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인생에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진짜 불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믿었던 사람의 배신, 혹은 감당하기 벅찬 경제적 위기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난 운이 좋아 라고 외치는 건 자칫 자기 기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그들은 불운을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사후 해석 혹은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던 최악의 불운을 겪었을 때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내 인생 최악의 사건이자 최고의 행운이었다. 덕분에 나는 다시 창조적인 자유를 얻었고 넥스트와 픽사를 세울 수 있었다. 그가 운이 좋았던 건 해고를 당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해고라는 사건을 새로운 시작이라는 행운의 서사로 다시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에 이 사건은 결국 나에게 이득이 될 거야 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는 순간 우리 뇌는 실제로 그 불운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배움을 미친 듯이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운이란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자산으로 번역해내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운이 좋은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은 행운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깊은 자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의 뇌는 훨씬 더 활발하게 외부 세계와 소통합니다. 타인의 호의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낯선 기회에 흔쾌히 손을 내밉니다. 반면 스스로를 운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행운이 제 발로 걸어들어와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리 없어. 분명 뒤에 함정이 있을 거야 라며 문을 걸어 잠깁니다. 뇌의 필터가 행운을 위험으로 오인하여 차단해버리는 슬픈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결국 세렌디피티를 만드는 최고의 필터는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의 모든 오연도 나를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왜 이리 운이 없을까 고민하며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행운합니다. 변화를 갈망하고 뇌과학과 심리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진 상위 1%의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망상 활성계는
이미 변화와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재세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나가는 순간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길가의 꽃 한 송이, 서점에 꽂힌 책의 제목, 혹은 누군가가 건넨 사소한 안부 인사가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이 캄캄하고 운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것,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만 가지의 우연이 겹쳐 만들어진 기적이니까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오늘도 나에게는 세렌디피티가 찾아오고 있다. 이 말을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꼭 속삭여주세요. 여러분의 뇌는 주인의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듣고 내일 아침 당신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행운의 필터를 준비해 둘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눈부신 세렌디피티가 가득하기를 제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행운 에너지를 나눠주세요. 저는 더 깊은 통찰과 위로를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잘 해냈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행운입니다.